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진만입니다. 4.15 총선이 오늘로써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4월 15일 이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오는 10일 금요일과 11일 토요일 이틀간 시행됩니다. 유권자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투표소에 가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는 4월 15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께서는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춘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과 소신을 들어보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선거구별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입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재철입니다. 네, 소개해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발언 순서 역시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이 지지를 초소할 수 있는 기저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당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진태 후보부터 연설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나라 구하고 춘천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침마다 우리 출근하는 시민들께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많이 해주십니다. 나라 이대로 가도 좋겠습니까? 하다 이제는 그 물러난 조국을 수호하자는 정당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조국을 살리자는 것인지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지 이거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조국이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기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표로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춘천은 잘못하면 도청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당장 지금이라도 도청을 춘천 내에서 옮긴다. 이거를 그냥 밝히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안 밝힙니까? 총선을 눈치 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민주당의 초선이 돼가지고는 이거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힘 있는 3선 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를 3선을 만들어주시면 춘천에서 도청을 반드시 사수하고 나아가서 제2혁신도시를 유치해서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춘천을 인구 30만을 넘어 40만의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허영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허영입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전쟁입니다. 벌써 석 달째입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인적 힘으로 버텨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 마스크 의병대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얼굴 없는 기부 천사들, 자원봉사자들,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드리도록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춘천시장, 춘천의 각 경제 주체들과 함께 춘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시내버스 노선 문제, 버스 완전 공영제, 지하상가 문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5일은 코로나19 전쟁과 그리고 경제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강한 정부를 만드는 날입니다. 힘있는 집권여당의 후보 허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새로운 유권자가 되신 18세 청년 여러분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예, 이어서 춘천의 새로운 봄을 만들겠습니다. 춘천의 선수 교체를 해 주십시오. 허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엄재철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재철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불과 코로나19가 국가 재난이라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이라도 지원금 주자, 그게 수당이든 소득이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선별로 주자, 다들 주저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도 얼마 전 선별적이나마 가구당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하자는 이야기.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야기가 곧 실현될 것 같습니다. 엄재철의 관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더욱 놀란 건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엄재철이 10년 전 강원도지사 출마해서 무상급식 이야기했을 때도요. 이거랑 비슷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딴지 걸지 못하고 보편화된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엄재철의 강원도가 보편적 복지를 상식화 만드는 것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요. 많은 후보자들이 SOC, 개발 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재철은 개발, SOC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 민생을 이야기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독박육아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경력단절 중지하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M4세대가 아닌 희망세대로 불릴 수 있도록 지원하자 국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 수 있어야 하고요. 성소수자들도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국가의 역할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또 배달의 민족인가요? 플랫폼, 즉 배달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을 이야기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재철이 민생은 잘합니다. 이번 선거 엄재철의 민생에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토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십시오.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은 선거법에 위반되니 사회자인 제 권한으로 제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토론의 전 과정이 TV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KBS 춘천총국과 춘천 MBC를 통해 동시 중계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공정한 토론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관광업과 요식업, 운송업 종사자 등이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감염병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 여파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외에 어떤 방식의 경제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허영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세계 1등 부자 빌 게이츠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전국적인 폐쇄 조치 없이 코로나19를 훌륭히 대응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 대응 시스템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만과 방심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우리 전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상 정부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400만 가구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사대보험과 그다음에 전기료 같은 것들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시나 또 강원도도 이어서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들을 마련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제2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오늘 민주당이 정부에 제안한 것처럼 전 국민에게 골고루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집행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가계 소비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서 경기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엄재철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난지원금 빨리 하자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만나본 많은 시민들은요, 중소상인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당장 오늘 내일 월세, 전기세, 세금 이런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미 엄재철은 벌써 2개월, 3개월 이 선거 시작할 때부터 전 보편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 지원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빨리 지원해야 될 것에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강원대학교 병원 이야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대비해서 많은 병실을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병원에 손실이 다가온 거죠. 이런 국가 재난에 대비한 손실은 지자체와 국가가 좀 앞장서서 보상을, 이 환경을 적절한 보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국공립 의료기관을 지금 전체 의료기관 대비 40%까지는 저는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식량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식량 수출 국가들이 지금 곳곳에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하고 있습니다. 왜? 식량 문제는 먹고 사는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 농업에 대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서둘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럴 줄 알고 이런 좀 표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정부 여당은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세계적인 모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국민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요. 아시아의 4마리의 용입니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처음에 비슷하게 확진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확진자 10,000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183명. 싱가포르는 1,300명의 사망자 6명.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망자 4명, 5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범 사례면 이 나라들은 코로나 대응의 거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 야당의 반대에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는데요. 야당 반대한 적 없습니다. 저희들이요, 모든 국민에게 조건과 단서 없이 다 드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세대별 100만 원?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어디에 붙입니까? 정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씩, 최대 3,000만 원씩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드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세 후보에게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회자인 저의 역할은 없습니다. 상대 후보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연설이나 한 명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5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엄재철 후보부터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통시장을 주로 많이 다니는데 특히 중앙시장 가보면 상인분들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막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이렇게 돼서 다시 한참 돌아와야 되는데 또 하나는 마을버스가 작아서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타질 못하고 팔지를 못한다. 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 시내 명동까지 오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 문제는 제가 허영 후보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시내버스 문제가 과연 노선만의 문제인가? 저는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선의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버스 회사와 지자체와의 관계가 이것이 어떤 관계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근본 문제가 좀 달라진다. 노선만 바뀐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냐? 저는 이것이 응급조치 약간의 좀 이런 정도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처방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엄재철은 처음부터 버스 공영제를 이야기했는데 아까 허영 후보님도 잠깐 버스 공영제를 이야기하셨어요. 그전 토론에서는 이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버스 공영제에 대한 허영 후보의 지금 입장이 어떤 건지 그러면 잠깐 노선에 대한 수정만 있으면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노선 문제는 노선 수정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버스 회사 이 문제는 지금 버스 회사가 부도 나서 그 부도를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고 잘하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노선 수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공사를 설립을 해서 완전 공영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시장과 협의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교통공사 세워서 완전 공영제로 가겠다? 네. 그 전에 제가 이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김진태 후보님께 좀 질문을 할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조인 출신이라 한편으로 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요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경악을 했고 이것에 26만 명이나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전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주모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하자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이 엄청나게 아마 대한민국 청원 최초로 아마 제일 많은 인원이 동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같은 검사 출신이신 황교안 대표님 하신 이야기가 좀 있어서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이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다시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신상 공개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김진태 후보님은 이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아주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신상 공개해야 되고요. 그 주모자들 더 포토라인에 다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뭐 호기심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일반적인 그냥 이런 양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가 그것도 이제 조금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6만 명 전체를 다 공개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현재의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부족하다면 보완해서라도 처벌하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다 그런데 포토라인에도 좀 세우고 그 뭐 박사인가 이런 사람들 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포토라인이 없어진 게 바로 그 조국 때문에 첫 번째 수혜자. 자기는 빠지고 N번방은 세우라 그러고 그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거 보고는. 그거까지 제가 답변이 나오려고는 얘기하실 거였나요? 아니요. 그 얘기를 뭐 제가 하자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하나만 김진태 후보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5.18 이야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때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도하신 거나 그쪽에 망원 저희는 이제 망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김진태 후보님의 지금 5.18 관련해서는 그때 그 당시에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정말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모릅니다. 제 뭐 입장을 밝힌 적도 없고요. 5.18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유공자 명단을 좀 공개해 달라.
여기에 막 이해찬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으니 제대로 된 사람이 과연 들어가 있는지 명단을 좀 공개해달라. 이거밖에는 제가 얘기한 게 없습니다. 네. 다음에는 김진태 후보께서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허 후보님. 네. 작년에 춘천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뭐,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명 가까이요? 네. 2019년이 그러면 18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나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계속 증가세에 있는 건 한데 그거야 뭐 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줄었다 늘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 때문에 뭐 춘천에 닭갈비 막국수 먹으러 안 오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뭐하러 하세요? 그게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포탈에 음. 현역 국회의원 때문에 춘천 닭갈비 막국수 먹으러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실제로 관광객 수는 더 늘었으니까 뭐 이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안 오는 분들 따지면은 더 올 수 있는 건데 안 온 거지요. 자, 지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계속 관광객 수는 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하는 일방적인 견해를 갖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듣는 사람으로서 좀 민망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칫하면 우리 춘천에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춘천 시민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또 답변을 해도 그건 이제 본인 또 시간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문순 지사는, 후보님, 네. 왜 도청을 어디로 옮길 건지 왜 발표를 안 합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뭐 김진태 후보께서 제대로 언론 기사 보도는 내용을 분석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는 도청에서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또 선거법 위반됐다고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고발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상관없어요. 도청에서 예전에 이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도청 이전이 아니라 춘천 내 신축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괜한 그런 거의 허위 사실에 가까운 이 불안을 조장하고 지역 결론부터 내지는 갈등을 마시고요. 제 얘기를 좀 아니요, 좀 나중에 제가 주도하는 거니까 네.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에 해주시길 그런 바라겠습니다. 보도가 있는데 자, 후보님. 네. 지금 최문순 지사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네.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발표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발표를 안 하냐. 제가 최문순 지사를 찾아가서까지 면담을 해서까지 이거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뭐냐. 이게 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그때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는 그냥 저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최문순 지사가 내일이라도 그냥 춘천에 하겠다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정말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이 총선을 넘기겠다고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고 있냐? 다른 지역에서 왜 춘천에만 도청이 있어야 되느냐? 원주 지역의 후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도청은 도민 전체의 것이다. 의견 수렴하자. 이게 이제 논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아니 그동안 100년이 넘게 춘천에 있던 이 도청이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논의를 하자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민주당 후보가 최문순 지사를 찾아가서 답변을 그건 나중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전 제 시간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요청해서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요. 거수기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이 어떤 데입니까?
조국에 대해서 좀 문제 지적한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 공천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제대로 당론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도지사, 뭐 국회의원, 시장 전부 민주당이 되면 다 민주당에서 결정해서 하면 도청도 잘못하면 뺏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허영 후보가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부탁이 있으면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상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김지태 후보님, 참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도청 이전, 수도 이전보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부분들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고요. 20대 국회는 정말 제가 봐도 최악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싸우지 말고 제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는 앞으로 이 당 저 당 아니고 식당, 경로당, 서당을 좀 챙겨 나가볼까 합니다. 첫째, 식당은 자영업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우리 춘천시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전체 기업체 중에 한 83% 정도 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춘천 경제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들에게 월세 30만 원을 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영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보면은 참, 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별 소득이 없는데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각종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도 별도로 월 10만 원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당을 챙기겠는데 학교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 수당을 연 1회 60만 원씩 드려서 그걸로 교복도 사시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용품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당, 경로당, 서당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엄재철 후보 정의당에서도 거의 동의를 좀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공약 다 말씀해놓고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나보고 뭐 어쩌라고. 뭐 같이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당, 경로당, 서당을 함께 챙기자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민생 챙기는 것에 대해서 엄재철은 처음부터, 정의당은 처음부터 민생 챙기자고 아까도 모두 발언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게 서당, 경로당, 뭐더라고, 식당이요? 서당, 이 3당이죠. 이 3당은 사실은 10년 전에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광재 지사가 강원도지사 출마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전히 그것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말을 쓰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어떤 서민의 민생을 살리는데 힘을 저희 정의당은 오로지 같이 힘을 쏟는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저한테도 좀 물어보세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태 후보님, 그 도청 이전 사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대전하고 경북. 경북이요? 네. 전남. 근데 그게 왜 이전한 걸로 이전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어차피 이제 시청이 생기니까 도청은 다른 지역으로 지역 균형 발전 그 광역시의 도청과 그다음에 시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수한 사례 때문에.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해낸 논리예요. 주도된 거니까. 근데 도청을 이전하는 거하고 도청 소재지를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도교육청 그리고 도경찰청, 중앙정부 파견기관 다 이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도청 이전은요 이미 춘천 내 신축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예전에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발표한 게 있고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제 토론이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정식으로 발표를 안 하잖아요. 제 주도 토론이니까 정식으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거 과정입니다. 몰라요, 선거 그러면. 과정이니까 제발 끼어들지 마시고 예의를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많이 하던 얘기를. 네. 그래서 이 도청 이전 문제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고 이 도청은 신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도 5 이상
일어나면 도청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기 자, 때문에 한 15초만 주세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수요가 발생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신축을 해라. 그리고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는 문제는 춘천 시민이 바보입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저 정권 하에서 빼앗겼는데 우리가 또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 최문순 도지사, 춘천시장, 제가 발표를 안 하기 반드시 때문에. 도청 소재지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거고요. 나중에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네, 상호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한정된 시간으로 충분히 발언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상호 토론 시간이 한 차례도 있으니까 못다한 의견은 2차 상호 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도 증가 추세인데요. 이로 인한 쾌적한 생활 환경, 교육 여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비해 관심을 덜 받게 되는 구도심과의 양극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의 향후 비전이나 관련된 공약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진태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이제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도청 이전 문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그냥 지사가 이걸 확실히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총선에서 다른데 표가 혹시 떨어질까 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주나 뭐 동해나 이걸 유치하고 싶어 하는. 그러다가 이게 정말 잘못돼가지고 다 강원도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면 도청 이전하는 문제도 당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런 사태는 끝까지 막아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청이 만약에 정말 다른 데로 가버리면 춘천의 도시계획이고 뭐고 이거는 뭐 거의 재앙 수준이 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힘 있는 삼선 의원이 돼서 반드시 사수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저는 나아가서 그거는 사수하고 제2혁신도시를 이제 유치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큰 일이 되는 겁니다. 한 인구 2만 명의 미니 신도시가 거의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캠페이지를 이 춘천의 센트럴파크로 만들자는 게 저의 오래된 소신입니다. 여기를 정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또 세계적인 명소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그것도 큰 멋진 플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면대교를 건설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제 지역구가 아니게 됐지만 드디어 서면까지 가는 다리를 놓는 순간 춘천의 도시계획의 대미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어서 허영 후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혁신도시 유치 제가 1년 전에 이야기를 했고 서면대교 건설도 제가 꼭 같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28만의 도시 춘천, 인구를 45만 목표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늘리니까 지금 아파트 공실률이 50%이고 미분양 관리지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낡은 도시계획 이제 버려야 합니다. 춘천은 도심과 농촌 그리고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격차가 큽니다. 춘천 내에 있어서의 균형 발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퇴계역과 북춘천역을 신설해서 그리고 레고랜드 춘천대교를 서면대하고 이어서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동, 근화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이 지금 도시재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신사우동, 후평동, 효자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면 퇴계 석사는 공용주차장 문제, 또 차량 통행 문제, 학교 신설 문제 꼼꼼히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계획하면은 서울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특별시의 비서실장 정무수석 출신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입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엄재철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분께 옐로우 카드 먼저 드려야 된다. 이 토론의 룰을 좀 안 지킨 적이 지금 방금 전에 발생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호 토론 때 김지대 후보 저한테는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영 후보는 본인의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좀 발생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칙과 룰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겼고 한쪽에선 봉이산이 보이지 않고 서면에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도시 디자인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좀 해야 될 것에 대한 의견을 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4가지 축으로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반 관광도시, 문화예술 레저, 그리고 행정교육, 그리고 산업, 지식산업 도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엄제철은 2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이 지금 황폐화돼가고 공동화되어가고 있는데요. 구도심을 산업과 등등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도시 재생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신도심은 쉼과 휴식, 그리고 우리의 레저, 저녁이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출근은 구도심으로 가고, 퇴근은 신도심으로 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죽도시를 만드는 게 춘천의 삶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책임 정치와 정책 선거의 핵심이 바로 유권자와의 약속,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공약에 대해 상대 후보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2분 동안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상대 후보는 공약을 듣고 난 뒤 30초 동안 해당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 본인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상대 후보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공약 발표 2분 후에 상대 후보가 30초 동안 질문하고 본인이 1분 30초 동안 답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상대 후보가 진행하고 나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허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기 남도 끝자락 순천만 갈대숲 가보셨습니까? 연간 1,000만 명이 찾아오고 5천억의 부가가치와 그리고 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든 기적의 도시가 있습니다. 1호 국가정원이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인데요. 이어서 울산 태화강이 2호 국가정원이 되었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와 의암호를 주변으로 해서 국가정원 3호를 만들어서 춘천의 새로운 100년 곡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민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캠프페이지를 지방정원으로 조성한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습니다. 그 과정에 국제정원 박람회도 열고 또 정원 디자인전, 포럼 같은 것들을 열어가지고 관련 유발 산업 효과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처가 지금 산림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로 이전을 해서 국가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도시 먹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앞서 나아가서 이 부분들은 캠프페이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캠프페이지 오른쪽은 이렇게 국가정원화하고 왼쪽은 지금 창작종합지원센터와 더불어가지고 저는 그 왼쪽 부지에 우리 춘천의 새로운 미래비전이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이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복합 문화공간,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그 아트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문화예술 특별도시 춘천이라고 하는 특성을 살려나가고 싶습니다. 춘천 호수 국가정원 꼭 만들어서 춘천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 잘 들으셨죠? 네. 허영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입니다. 네. 허영 후보님 공약 중에 이게 좀 제가 봐도 조금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당선이 되면 또 이런 거를 잘 또 차용해서 같이 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수 시장이 근데 물의 도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름은 잘 지어놓고 제대로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좀 이 사막산 로프웨이나
또 제가 하려는 캠페이지의 이런 공헌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같이 도와주시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은 어떤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네. 네. 저는 그 김진태 후보의 그 센트럴파크 공원, 이 부분들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호수 정원은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쪽 서면과 그다음에 사우동과 신메리 등등 곳곳의 요소의 그 모래도시 프로젝트를 같이 융합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더 효과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레고랜드 부분들과 이 국가정원과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고랜드가 이제 15%의 이제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주변에 이제 그 유적 전시관과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고 또 관광 호텔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막산 로프웨이 등등 해서 정말 춘천을 찾는 사람들이 제2경춘국도가 뚫어지면은 이것이 스쳐져 가는 곳이 아니라 춘천에서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또 숙박할 수 있는 그 정주시설이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머물 수 있는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춘천 호수 국가 정원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춘천에 정말 새로운 100년 곡간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엄재철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뭐 대표 공약만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의 것도 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또 하나는 아까 중간에 발표하실 때 캠페이지의 컨벤션 센터 말씀하셨어요. 강원도에서 한때 중도 레고랜드 옆에 컨벤션 센터 크게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지금의 기존에 있는 컨벤션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 타격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 이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근화동에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어디로 이전할 건지에 대한 것. 네, 시간이 됐습니다. 허명 네, 이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컨벤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아야 이제 인구 그 수용 인력이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소규모 컨벤션 센터입니다. 근데 이 강원도가 추진하는 것은 적어도 한 수천 명에서 최대 한 1만 명 정도까지의 컨벤션 수용 시설을 능력을 갖춘 그런 대규모 컨벤션이 있어야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서 파급 효과를 늘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컨벤션이고 또한 춘천이 명실상부하게 문화 예술의 도시이고 정말 창조적 예능과 그리고 예술적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상설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과 아울러진 이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화동 하수종말 처리장도 제가 물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입장. 그러면 과연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냐? 그거는 뭐 장소를 먼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춘천시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최초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우리가 이렇게 좀 최신식 시설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최초 제안자가 있습니다. 그 제안자의 제안을 받고 춘천시는 어느 부지가 좋은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간 투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예, 진행 방식이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은 시민들께 공약을 자세히 알리고 싶어서 마련한 순서인 만큼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진행 방식을 잘 익숙해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엄재철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약 하나를 2분 동안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TV 토론 때부터도 국가재난 지원금을 1인당 보편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대표적인 공약이었고요. 그것이 뭐냐면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는 보편적으로 할 거는 보편적으로 하고 선별로 할 거는 좀 선별적으로 나눠서 복지 시스템을 갖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 정치개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마도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내려놓지 않는 집단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됐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장들도 다 국민이 여하한 방식으로 인해서 끌어내리거나 사퇴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형사처벌이라든가 큰 죄를 짓지 않고서는 방법이 좀 없습니다. 이런 방법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또 하나, 이번에 위성정당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위장정당 만들 때 보면 비례의원들을 그쪽으로 많이 꺼주기라든가 스스로 셀프 제명을 시켜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저는 비례의원들 셀프 제명하는 거, 국회의원 당적 변경 방지법 이거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토론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 완전 공영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엄재철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큰 정당들의 공약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설령 엄재철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공약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의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보탬이 되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비정규직 너무 많다. 이제 350만, 400만 되는 비정규직들 정규직화해서 이분들의 삶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정규직화 법 도입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 잘 들었습니다. 허영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공약들을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이제 시내버스 문제에 관련해서 교통공사 수립을 통해가지고 완전 공영제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시장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는 지금 어르신들이 타는 문제에 어르신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공사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통공사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그 시내버스 운전기사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직고용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와 비슷한 사례로 춘천의 혈동리에 환경사업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들을 재처리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다 태우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쓰레기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는 데인데요. 거기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잘 진척이 안 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이제는 대중교통의 질이 굉장히 처음에는 국민의 세금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질이 좀 높아지고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면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간 회사가 지금처럼 적자를 보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그 정도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서 많은 것들이 좀 도입이 될 수 있겠다. 질이 높아지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공공의 영역에 특히나 격오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서 하루에 버스 한 대 들어오던 거 두 대 들어오던데 이런 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이 모든 걸 다 부담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저는 이런 데 써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식도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이지만 직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공영제 형태가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진태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거를 질문해도 당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워낙 우리 엄 후보님 또 많이 그동안 주장하셨던 거기 때문에 레고랜드입니다. 레고랜드. 지난 토론 과정에서 보니까 저하고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지금 레고랜드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 후보님은 이걸 완전 중단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들어간 돈, 특히 그 멀린사에 지급한 800억인가 이거를 받을 수도 없게 되는데 중단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엄재철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나중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과 비용에 비하면 지금 중단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닌 거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 벌써 꽤 오래전에 알펜시아를 짓고 나서 운영 면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를 부어왔고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마조마 일자리 우리가 언제 다른 회사로 넘어갈까? 이번에 매각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 매각 논의도 잘 진척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지금 강원도 내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건물들 잔뜩 많이 지어놓고 아마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전시성 행정, 전시성 건물들을 많이 좀 지어놓고 그다음에 봉착하는 게 뭐냐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또 하나는 지어놨는데 이거 운영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사업적 행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좀 발전적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레저 스포츠의 한 방식이겠나?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먼저 번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원에서도 로봇랜드 만들었다가 지금 당장 어려움에 봉착했고, 일본도 세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춘천의 이 중도의 이 땅에 그렇게 지금 2천억이 넘게 들어갔죠. 2천억 넘게 들어갔는데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혈세가 더 들어가는 걸 막는 게 최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그 시내버스 노선 문제는 제가 이 아주 주요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요. 이 그 버스 협동조합이 정말 뭐 복마전이라고 해야 될 정도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터질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은 이 정말 이재수 시장이 이건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당장 노선 원상복귀 하십시오. 더 이상 끌면 안 됩니다. 이 노조하고도, 버스 기사 노조하고도 저하고도 상당 부분 입장이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 주요 공약 중에요. 이걸 설명드릴 기회가 그동안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불편한 이유, 남춘천 IC까지 가는데 시간이 다 걸리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한 20분. 막상 고속도로에 타면 서울 잠실까지 그저 뭐 한 40분 남짓이면 가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나 하다가 맞아, 그거다. 남춘천 IC 부근에서 춘천 도심 강남동이나 칠전동까지 그걸 고속도로로 더 연장하면 되는 겁니다. 한 10km 구간 정도를 하게 되면 시간을 거의 15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분 남짓에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꼭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면세 한도를 대폭 상향, 1억까지 상향해서 이들의 시름을 좀 덜어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춘천에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회관 새로 꼭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엄재철 후보 잘 들으셨죠? 네. 예, 김진태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또 강원도청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강원도청 건을 하나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하세요. 못드립니다. 춘천 을 지역구에 출마하신 한기호 후보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도 하시고 막 이랬을 때 한기호 후보님이 강원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은 당 소속이니까. 강원도청 이전할 때는 강북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강원도청을 저쪽 우두동이나 강북에 이전하시는 거에 김진태 후보님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그 같은 당 후보의 주장일 뿐입니까? 이렇게? 네,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된 네, 거고요. 김진태 후보가 답변 이제 1분 30초 쓰시면 됩니다. 참 그렇죠. 이게 룰이 복잡해서 예. 시간이 많군요. 모처럼. 예, 그거는 무슨 강북으로 가는 것에 제가 그렇게 뭐 동의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하여튼 춘천을 벗어나면 안 된다. 거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춘천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한기호 후보는 이제 지역구가 또 강북 쪽과 철원, 하천, 양구기 때문에 지금보다 북쪽으로 가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속으로는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는 안 될 텐데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지금 보십시오. 이제 같은 당 후보끼리도 약간씩 이게 좀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주에 있는 우리 당 후보도 도청 가져와야 된다. 지금 뭐 이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 선거도 치르기 전에
이렇게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서 그래서 제가 최문순 지사께 아니면 우리 허영 후보께서 지금 뭐 민주당 후보니까 이게 너무 이 말이 많고 불안하다고 하니 그냥 춘천으로 딱 결정해 주세요. 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못하면서 뭐 괜찮아 사실은 안 갈 거야. 그거는 믿을 수가 없고요. 이 공직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네. 허영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30초입니다. 네. 도청 이전 관련해가지고 최문순 지사는 저하고 같은 장 소속의 지사입니다. 하여튼 삼선 김유태 후보보다는 저의 말을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상복귀 버스 노선 문제 한다고 하는데 노선 혹시 원상복귀하면 폐지되는 노선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폐지되는 노선이 몇 개인지까지 제가 그걸 다 셀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다 있는 대로 모르는 거는 모른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환승 시스템이나 마을버스 이게 이제 갑자기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냥 시장이 너무 이렇게 지금 크게 저질러 놔서 제가 그렇다고 가서 노선 이거 왜 이거 이렇게 그렇습니까? 이거 없애고 저거는 살리고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청 이전 오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허영 후보님 최문순 지사보다 더 친하시겠죠. 저는 당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다 민주당 일색이면 민주당에서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에 뭐 원주건 어디건 다선 의원이 나오면은 그렇게 쓸려갈 수가 있다. 저는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나도 반대할 건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민주당 초선은 거수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그걸 보아왔습니다. 민주당의 이 현 실태를. 잘못하면 금태섭처럼 되거든요. 저는 당에서 오히려 당 대표까지 하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는 사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성실한 답변이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공약 상호 토론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은 제2경춘국도 노선이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춘천시와 가평군, 그다음에 남양주시 간 물밑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당초 강원도 몫이었던 예타 면제 사업에 경기도 자치단체가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강원도와 춘천 시민들의 이익과 혜택에 맞춰 경춘국도 노선이 확정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엄대철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꼼수나 반칙, 변칙 뭐 이런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에 제2경춘국도를 건설 계획이 나왔던 것은 애초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상습적으로 정체되어 가고 있는 고속도로, 경춘국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아마 제안이 됐던 거고 아마 그 경춘국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춘천 시민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수도권 분들이 이곳 춘천까지 많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차가 밀리면 잘 안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2경춘국도를 뚫어서 이 해소를 하자. 교통 분산 효과를 좀 가져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목적대로 국회와 국토부 등을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 이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또 다른 꼼수와 변칙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가평이나 남양주와 척져서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기와 상생 방안을 좀 찾고 부족한 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라고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찾아가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도 이제 10년 전에 골프장 갈등 문제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는 갈등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알기 때문에 대립보다는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가 가려면 이렇게 서로 품어주고 상생하는 방안은 지자체 간에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태 후보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제2경춘북도 이런 큰 사업이 이제 확정이 돼서 참 우리가 좋아해야 될 시점에 노선을 가지고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 국토부에서 지금 노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옆에 이제 인근 군 주민들이 이제 서로 자기 쪽으로 이렇게 해달라. 막 좀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선을 긋는 국토부에서는 주민들 여론을 신경 씁니다. 또 그 해당 국회의원실에 불려다니면서 또 그 얘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는 그 많은 간담회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국토교통위원장을 뒤에서 좀 도와달라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꼭 이 가장 빠른 노선, 춘천 시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좀 해달라. 마침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장이 그랬더니 국토부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춘천 뭐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러니까 이제 국토위원장이 얘기하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또 하는 척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옆에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중진 삼선 의원이 얘기하면 좀 먹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그 삼선 의원 상임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무슨 위원장이 돼서 춘천 이 노선, 제2경춘북도 노선 이렇게 거야 된다. 이러면 이게 힘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영 후보 1분 30초 동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경춘북도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원도 춘천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를 해준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평군의 사업이 아니라 춘천을 위한 사업인 것이죠.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50분 거리를 25분 만에 단축하는 획기적인 교통망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평군 안대로 하면은 거리가 늘어나고 사업비 부담이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평군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춘북도를 고속화하고 개량하는 사업으로 가평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원안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같은 당 소속인 저희 집권 여당이 힘 있는 후보가 되어야 원안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혁신도시 기업도시 사례에서도 있듯이 더 이상 이런 부분들에서 밀리지 않도록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 허영이 해내겠습니다. 춘천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원안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행하는 모습이나 답변 태도 또한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후보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연설이나 한 명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상호 토론 뒤에는 후보자당 5분을 드리겠습니다. 순조에 따라서 김진태 후보부터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엄 후보님께도 이제 묻겠는데요. 네. 요 순서상 허 후보님한테 좀 먼저 묻고 네. 꼭 제가 묻도록 네, 하겠습니다. 꼭 물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 후보님, 그 조국 수호 집회 이렇게 여러 번 참여하셨던데 네. 그냥 조국에 대해서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면 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곤란한 답변 없습니다. 예. 제게 있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제게 있어서 조국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조국 개인의 문제는 지금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제가 듣기에는 결국은 세모네요. 그 개인의 비리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고 비리 문제를 제가 뭐 판사가 아닌데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 얘기는 조국은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전 국민들이 70%를 그래서 원하고 있지 조국의 않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비리, 온 국민들이 정말 다 분노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제 SNS 글을 올렸는데 그런 심정이 지금도 비슷합니까? 아니요. 사법개혁과 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장관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장관으로서 끝까지 추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지. 그리고 저는 이 조국 예, 그 정도 문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니 경제를 챙긴다고 예, 그 하시면서 정도 하겠습니다. 조국 문제를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이 좀 그렇지 민주당에서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조국 문제 나오거든 찬반 이걸 피하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하고 다른 거로 질문을 해서 이거를 전환하라 이렇게 되니까 거의 아주 매뉴얼대로 잘 그걸 아주 충실히 이행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하여튼 이 조국 뭐 그렇게 지금 말을 뭐 이리 저렇게 뭐 돌리고 이러는데 그렇게 존경하고 뭐 따르고 수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된다던 조국이 뭐 갑자기 또 이제는 뭐 재판을 받으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 이런 거 보니까 마치 성경에서 그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가 좀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취했다가 내려놨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국을 부활시키려는 선거입니다. 저도 설마 했는데 정말 조국 수호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엄 후보님께 이제 물으려고 하는 건데요. 정말 당을 만들었어요. 조국은 영원한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던 분이 그 당에 더불어 무슨 당에 당 대표까지 됐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런 당들이 아주 이렇게 승리를 하면 조국이 화려하게 부활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정말 분노해야 된다. 표로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 후보님, 그 더불어 시민당이요. 네. 이거를 정말 민주당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허영 후보는 지난번에 더불어 시민당도 지지를 호소를 했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나아가서 선거법 문제까지 지금 저쪽 여부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꼭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1, 2번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선후의 문제는 이번 정당이 먼저 만들고 나니까 1번 정당이 이것을 또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더니 또다시 비슷한 꼼수 정당을 만들었지요. 한편은 기득권 기존 정당에서 이 문제를 대할 때 좀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도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이 취약한 부분을 딱 꼬집어서 그 틈새를 파고드는 방식. 저는 이거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길 정말 바랍니다. 네. 이래서 엄재철 후보 때로는 정말 멋진 말씀도 하신다. 제가 이번 과정에서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거는 좀 아니고요. 물론 저희 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지금 날려주셨는데 저희는 그래도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연동형 이거를 반대했거든요. 우리는 자구책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서 무슨 당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당을 뭐 뽑아달라 이런 얘기 못합니다. 어떻게 민주당은 그렇게 그 꼼수라고 그런 자매정당 만들면 안 된다고 하더니 자기들이 먼저 만들고 그거에 또 지지 호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네.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허영 후보께서 5분 동안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고3 자녀를 둔 아빠로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퇴계 석사동에 차별 없이 100% 다닐 수 있는 100% 돌봄 방과 후 센터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또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문재인 정부는 내년까지 완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2025년부터는 국제고등학교 외고 등등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에
5년간 2조 2천억을 투자를 해서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셋째, 석사동 퇴계동에 일반 고등학교가 없어서 지금 학생들이 20-30분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이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을 또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지태 후보는 최근에 한 학기 수업료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설립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비도 수백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런 특혜를 위한 국제학교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한테 그것을 더 줘서 일반 고등학생들이 더욱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넓게 교육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엄지철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 공약이 아닌 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요. 저는 따로 소수의 집단에 그러니까 저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꼭 김지태 후보한테 말씀을 물어보세요. 여쭤보려고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수를 위한 학교라든가 소수의 특권을 갖는 학교 이런 방식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다수가 기회는 좀 공평하게 있어야 된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좀 더 평평한 운동장에 똑같이 기회를 갖고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엄지철 후보께서 제가 룰을 어겼다고 하는데 이 자유토론은 제가 3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어긴 게 아니라 이 3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지태 후보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이 국제학교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자유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제 공약을 다른 후보에게 묻는다는 거는 너무나 좀 이상하고 이런 거야말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여쭙지 국제학교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천만 원씩 등록금 들지 않도록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이 이런 거 우리는 생각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 교육감하고 협의 안 되면 다음 교육감하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교육부 장관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퇴계동 한숲 시티에 만든 그 초중학교 그것도 교육감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를 제가 그걸 우겨가지고 지금 그 학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옥동자를 분만하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우기셨습니까? 퇴계 초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어떻게 우기셨는데 신설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이래저래 해서 인구가 주는데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게 곤란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퇴계 초중학교는 누가 결정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교육부에서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학교를 하게 되면 재정 무슨 학교 투자 무슨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교육부에 정말 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십수회를 찾아가서 그렇게 정말 설득하고 압박해서 그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남이 이렇게 한 것도 좀 인정도 하고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공로 부분들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퇴계 석사 지역에 일반 고등학교 많은 고등학생들이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신설해서 더 좋은 환경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도하시는 분이 3분 동안 자기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은 아니고 상호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저 유념해가지고 엄재철 후보께서는 5분 동안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은 공약 3분 동안 했는데 저는 어쩌라고요. 본 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엄재철은 지금껏 룰에 충실해서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정치와 국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영 후보께 좀 질문할 게 좀 있습니다. 네. 호수나라 물빛 축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을 텐데요. 네, 들었습니다. 재작년
저희가 도의회 예산에서 이 예산을 좀 세운 바가 있어서 춘천의 시민단체들이 많이 반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많이 발생할 거야. 불꽃축제 많이 하면 라고 하는 게 있고 한꺼번에 예산을 그렇게 폭죽을 한 번에 다 쏴버리는 게 적당한 예산이야? 좀 아껴서 써야 되는 문제 아니야? 라고 하는 질의가 있어서 많은 항의가 있었죠. 그래서 도에서 그 얘기가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춘천시 예산에서 다시 또 매칭을 붙인 거죠. 그리고 나서 도에서 다시 또 그 매칭 예산에 맞춰서 또 예산을 상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에서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때 무산된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는 과정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춘천시에서 하겠다는 의견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허영 후보님은 지금 춘천시 춘천시의회, 강원도의회가 다 민주당 집권당 소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 미숙함이 있지 않았나. 또 하나는 그전에 야당일 때 지금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작은 정당일 때 보면 시민사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호흡하고 같이 의견을 같은 의견을 낸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집권당인에서 좀 달라지기 시작한 측면이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시민사회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안 들은 척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시도당 위원장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역 주민들 또 시의원, 도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지역, 근호동 주변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제 지역 상권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불꽃 축제를 해서라도 지역 경기를 살리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으셨던 거고 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일회성 낭비 예산 아니냐 그리고 한 번 터뜨리는 이 부분들에 대한 낭비 요소와 더불어서 미세먼지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도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 뭐 레이저 쇼 같은 것으로 정말 환경 문제가 없는 그리고 야간에 그 춘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야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이저 쇼 같은 것들로 좀 전환시켜 나가자.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이것을 봄, 여름, 가을 짧게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져서 그런 어떤 집중적인 환경 문제가 없는 그런 순차적 개최를 하자. 이런 논의를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의회라든가 시의회라든가 거수기 역할을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시장이 도지사가 아니면 광역시도당 위원장들이 뭐 하라고 하면 시도의원들이 의견이 있어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거수기 역할을 한 의회가 정당 공천제가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시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태 후보한테 이 이야기를 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지금 정당 공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의원들. 거수기 역할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신 건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당 공천제가? 네. 네, 그러면 자기 의견대로 다 할 거다? 그러면 뭐 하여튼 시장과 도지사도 다 적어도 풀뿌리 지방자치 시군 의원들, 네. 시도의원들은 굳이 정당 공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단체장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허영 후보님은 그러면 이게 정당 공천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도 정당 정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방잔치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자꾸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이 시의원, 도의원들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수기라고 하는 표현은 삼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정당 정치와 지방 정치 이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멋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은 기존의 당론을 무작정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의견을 보충하거나 유권자들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허영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거 압니다. 김진태 후보님. 고생하셨고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좀 아쉬워하고 있는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춘천의 품격과 자존심이 또 많이 훼손된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심을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저는 시민들이 부끄러워하는 삼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춘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삼선 더 이상 하면 또 춘천 어떤 망신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춘천 시민의 힘과 든든한 집권 여당이 제 배경입니다. 강원도 균형 발전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 제 후원 회장이신 이낙연 총리, 제 정책 자문단장이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도지사, 그리고 이재수 춘천시장. 같은 당 소속으로서 힘있는 연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가 춘천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제발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춘천의 품격을 되살리겠습니다. 춘천의 자존심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선수 교체가 필요합니다. 힘있는 집권 여당의 준비된 후보 허영으로 선수 교체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이어서 엄재철 후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유권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제도부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엄재철과 정의당은 처음부터 원칙과 정도를 지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이었고 국민들을 민의가 반영되는 제도를 지키는 것이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엄재철을 추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어떻게 할지, 어느 후보에 할지 결정을 미루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마음의 결정들을 다 내리셨습니까? 엄재철이 담고 싶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우리 택시기사님들의 산학금, 대리기사님들의 콜,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하루 매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더 이상 경력단절 없이 구인 광고 보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삶,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행복하게 어울려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엄재철이 추구하는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또 춘천시청 앞에 지금 천막에 농성장에 계시는 우리 버스 노동자들의 그 외침, 엄재철이 담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분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벼락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기득권 정당에 오늘은 제가 옐로우 카드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제 명함으로 옐로우 카드를 확실하게 이번에 선택해 주십시오. 엄재철을 선택하고 그 기득권 정당의 옐로우 카드 이번에 꼭 만들어 주십시오. 엄재철입니다. 네, 김진태 후보 2분 동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수 교체 그러는데 전쟁 중에는 장수를 교체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무슨 품격이니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요. 제가 결단코 어떤 이렇게 막말을 한 게 없습니다. 맞는 말, 좀 센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자꾸 프레임에 씌워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5.18 망원, 제가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아무런. 딱 하나 유공자 명단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거는 광주 시민조차도 제게 전화해서 그거는 꼭 밝혀주세요. 왜 이해찬 같은 분이, 왜 무슨 김경수 같은 사람이 정치인들이 거기 들어갑니까?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말 괜찮습니까? 코로나로 국민이 180몇 명이 죽었는데도 이 정권은 자화자찬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런 오만한 정권 정말 여러분들께서 표로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도청 이전 우리 허영 후보나 뭐 잘 싸워 주실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조금 해보니까 정치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선, 재선, 삼선 이게 차이가 있어서요. 뭐 얘기하려고 해도 위에 그 다선 고참들이 좀 자네는 좀 가만히 있게 이러면은 말도 못 꺼내는 게 이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선택해 주지 않으시면 이 선거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춘천 도청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꼭 저를 중진 3선 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춘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선거는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역을 위한 의무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